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936만 명, 그리고 면적은 2만 2천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 넓이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주변 아랍국들의 동시다발적인 침략을 이겨냈고,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수십 발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죠. 어. 따라서 세계 최강의 강소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재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적대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기 내로는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의 적은 이길 수 있지만은 내부의 암송은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암송의 이름은 하레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죠. 예, 국민 중 다수가 유대교인입니다. 물론 뭐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유대인 국가죠. 근데 다른 종교도 그렇듯이 이제 유대교도 내부에 종파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인제 상대적으로 더 독실하고 더 철저한 분파가 있고, 뭐 거의 무신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날라리 분파도 있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건국 때부터 유대인 국가라고 말은 했지만은 또한 스스로 이게 세속 국가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다 당연히 이게 살아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고요. 따라서 인제 이스라엘 국민 중에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있고, 당연히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 즉 이슬람 믿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인제 기독교인도 있고 소위 드루즈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유대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어 힐론이, 이건 세속주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소르티, 전통주의, 그리고 다티, 이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오르소독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레디라는 게 있는데, 이 하레디가 참 문제입니다. 초정통파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속주의 유대인들은 인제 유대교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매주 예배당, 즉 시나고그에 간다든지 그런 실천 안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명절 때 차례나 지내는 정도. 반면에 이제 하레디라고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우리로 치면 이제 부모가 죽으면은 이 무덤 앞에 초막을 지어 놓고 한 3 년상 정도는 지르는 정도. 독한 거죠. 철저한 거죠. 그래프를 잠깐 보시죠. 2016년 PW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요. 몇 년 전 자료라는 걸 감안해 보세요. 이들 중에 역시 문제는 하레디라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왜 문제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 현대 문명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요. 마치 미국의 아미시 개들처럼 그 그 문명 사회와 거리를 두고 "우리는 이제 경전 공부만 하고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살고 싶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 초등학교는 안 가고 자기들 운영하는 초등학교, 남녀 분리된 초등학교에 다니고, 어 중학교 갈 때쯤 되면 한 13 살쯤 되죠. 그때쯤 되면은 예시바라는 신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졸업하면 또 콜렐이라는 학교에 가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애들 근데 교육 과정이 우리가 하는 뭐 영어, 수학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토라 공부예요, 토라. 토라라는 게 유대교의 경전이거든요. 구약 성서죠, 기독교로 치면은. 그 공부하는 걸로 일정을 마치는 거죠. 뭐 성서만 공부하는 게 성서 해설서, 뭐 미드라시, 뭐 탈무드 이런 걸 또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구단도 모르는 거죠, 산수를 안 배우니까. 그리고 평소에 신문이나 뭐 일반적인 책이나 뭐 영화 이런 걸 안 보니까 뭐 일반 상식이 전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도 못 써요. 꼭 필요할 때는 코시어 인터넷이라고 이 유대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좀 못 보게 돼 있는 그런 인터넷을 쓰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평소 다닐 때도 티가 나죠. 남자들은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다니죠. 화면에 보시면 이런 옷입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거를 추모한다, 이런 거지.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지금까지 인제 애도하고 있는 거죠. 어.
남자들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여자들은 인제 긴 치마를 입고 다니죠. 다리살 내비치면 안 되니까 스타킹 같은 긴 바지를 아래 안에 입고 다니고. 하지만 진짜 바지는 못 입어요. 진짜 바지는 어 여자가 감히 뭐 이런 거죠. 절대 못 하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인제 평소에 맨날 이 토라 이 경전 공부만 해요. 따라서 인제 생산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사실 뭐 배운 게 없어서 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구단도 모르는 친구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하레디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백수예요. 54. 집에서 맨날 이제 애나 보고 있는 거죠. 반면 여자들은 70% 이상이 직장에 나갑니다. 근데 물론 여자들도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의사나 변호사 그런 이런 뭐 전문직은 못하고 슈퍼에서 뭐 이렇게 계산한다든가 뭐 그 정도밖에 못하죠. 따라서 이제 보조금 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에도 하레디 비슷한 게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하레디 한 분파인 하시디라는 게 있어요. 이 하시디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자들도. 왜냐하면 미국에는 보조금이 없거든요. 음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미국 하시디들은 전문직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합니다. 보통 뭐 18 살에 이제 법적으로 결혼하는 건 나이인데 이 나이를 무시하고 더 일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15, 16 이런 때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이제 그 때문에 경찰이 잡아가기도 합니다. 어 신문에 가끔 나요. 게다가 성경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토라 말씀에 따라 피임이 금지돼 있어요. 이렇게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따라서 출산율이 엄청 높죠. 보통 막 유사 하나가 8명 정도는 낳습니다. 전체 평균 출산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균 한 8명 이상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출범할 때만 해도 하레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 4만 명 내외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2040 년에는 이 하레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이 하레디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투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의회 이 크세넷이라고 하는데요. 의회에 대표를 많이 보내요. 예 자기들 실제 존재하는 숫자보다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인제 이스라엘 의회가 총 120 명인데요. 그중에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리쿠드 당이랑 다른 여러 당이 연합해서 어 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리쿠드 당이 32 석이고 하레디 당이 2개 있어요. 샤스라는 거랑 그리고 토라 유대연합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두 정당이 하레디 정당입니다. 샤스가 11 석 그리고 토라 유대연합이 7 석. 그러니까 하레디 당이 18 석이나 되는 거죠. 120석 중에 18 석이죠. 굉장히 영향이 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인제 병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이라는 군대가 있거든요. 보통 약자로 IDF라고 하는데요. 상비군이 2021년 기준으로 1 6 9,500 명이고 예비군이 4 6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이 정도 병력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어 하레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하레디들은 군대에 안 가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18 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남자는 2년 8 개월, 여자까지 2 년 군대에 가야 되고 그리고 남녀 상관없이 40 세까지 예비군을 가야 되는데 이 하레디들은 군대를 안 가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제 1948 년에 국가를 설립할 때 예외 조항을 뒀어요. 그때는 어 대상자가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400 명한테 "니네들은 좀 신학 공부하니까 군대를 이제 그동안 빼 주겠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은 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어요. 하레디 세력하고. 그런데 그때는 하레디 인구도 전체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입영 대상자도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하레디 학생들은 군대 안 가게 됐죠. 근데 그 후로 하레디 애들이 자꾸 늘어났거든요. 아줌마 하나가 8 명씩 낳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인구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레디 인구가 1 0 0 명이 넘었는데 남들은 다 18살 되면 군대 가는데 얘들은 지금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몇 번이나 사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애들 군대 보내려고 뭐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상 징집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4 년에는 이 하레디 징집하려고 이렇게 법을 한 제정했어요. 그때 이제 하레디들이 수십만 명이 길에 나와서 시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들 달래려고 하레디 대대랑을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기도 시간도 지켜주고 종교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뭐 대상자의 아마 한 10%도 안 되죠. 그리고 이 2,000명에 포함되는 그 병사들은 거의 하레디 공동체에서 왕따 상태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물론 "넌 자식을 안 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대부분 하레디들은 아직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군대를 계속 연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제 이들을 징집하려는 시도는 뭐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하레디 세력들이 이 군대는 안 가려고 그러지만은 그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전부 강경책을 주장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한테 이 땅을 받았는데 왜 팔레스타인 애들한테 양보하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시민들이 보기에는 얄밉죠. 군대도 안 간 놈이 계속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만 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인제 대부분은 그런데 더 극단적인 이상한 놈들도 있어요. 이 하레디들 중에는 어 네투레이 카르타라는 조그만 세력이 하나 있는데요. 얘들은 자기들 토라를 더욱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스 "이스라엘의 건국 자체가 반신앙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위 반시오니즘 하레디 집단인데요. 원래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유대 국가를 창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토라에 따르면 그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든 건 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이거는 이게 위법이라 이거죠, 위법. 따라서 인제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70 년대 테러 막 하던 그 피에로 있잖아요, 피에로. 피에로와 협력했었어요, 70 년대에는. 요즘은 테러 또 열심히 하는 하마스랑 협력해요.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외국에서 이스라엘 반대, 팔레스타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데모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얘들이야말로 진짜 미친놈들인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아랍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애들이 아주 고맙죠. 유대인들 중에서 독실한 유대교인들이 아랍 편을 들어 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근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여기까지 하지 않는 그런 하레디들도 큰 병폐지만은 이놈들은 진짜 암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반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집단 모두 뭐 결국 그 한 무리의 악패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면은 이놈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시위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게 네타냐후가 자기 맘대로 이제 사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추진하다가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가지고 막 데모를 열심히 하고 있죠. 어 이번 시위는 한마디로 네타냐후가 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법원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어 일어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하레디와 관계가 좀 있어요. 법원이 사실 그동안 반하레디 판결을 많이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하레디 병역 면제는 일반 국민들하고 비교하면은 이상하니까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서 위헌은 아닌데 아주 "위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하레디 판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레디가 네타냐후 협조 하에서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확정하는 그런 법률 제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예전 사례를 볼 때 이 의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도 법원이 또 각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근데 네타냐후의 계획안이 통과되면은 이 하레디 세상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지금 시위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대로 가면은 하여튼 결국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레디 얘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은 할 수 없어요. 얘들은 심지어 그 안식일에는 적들이 인제 총을 쏴도 공격을 해 봐도 이쪽에서는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주변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총도 못 쏜다는 애들이 국정을 장악하면은 모든 게 말짱꽝이 되죠. 제가 볼 땐 그전에 아마 상식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뭐 전부 이민 갈 겁니다. 그래서 네투레이 카르타 소원대로 이스라엘은 사라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길은 딱 하나. 이 반하레디 혹은 비하레디 정당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하레디들을 초등학교부터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시키고 물론 중학교도 의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군복무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이스라엘의 해체를 막고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은 네탄야후를 비롯한 우파 세력들이 하레디 세력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레디는 이 어떤 종교냐에 관계없이 이 종교적 근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한 탈리반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뭐 유대교 근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독교 근본주의도 뭐 마찬가지고 뭐 불교든 아니 무슨 무속 신앙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사회와 동떨어진 근본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